눈앞에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물었다. 환자분, 만약에 10년을 더 사실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환자분,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거나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첫 만남, 첫 사랑, 첫 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사람들은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합니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을 한참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단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유한한 그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의 저자 김범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조차도 집을 나서면서 이 외출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상태로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아마도 대부분 그 집에 내 아버지의 남은 물건들처럼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무한히 지속될 것 같았던 생이 유한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들은 삶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돈만 쫓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지독한 고독 속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살고 싶어 하지만 작은 소망도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삶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미지의 세계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18년 동안 종양내과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암 환자들의 죽음을 목격한 김범석 씨는 책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험상 환자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가족 간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떠나는 환자도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것들을 남기지 않는 듯 보였고 남은 이들은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듯 했다.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마음이 그랬던 날들이 남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암 치료에서 완치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족 간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현실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닐까? 지금 내가 바라는 기적은 병의 완치보다도 그쪽에 더 가깝다. 모두가 자주 잊고 살지만 그런 기적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아주 막연하게 하루하루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 순간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작은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김범석